안녕하세요. 자녀 발달에 따른 부모의 역할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양육 태도라고 하는 게 뭔가요? 부모의 양육 철학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양육 태도라고 불립니다. 태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자세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부모의 말과 행동, 눈빛, 상호작용,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철학, 삶에 스며 있는 그것이 아이들의 자라나는데 정신적 또 심리적으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영유아기는 더 어때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기관에서 보면 아이들의 어떤 행동들, 좋은 행동이든 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든 부모와 매우 밀접하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알아놓으면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또 부모를 지원해 주셔야 할 때 적절하게 잘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반드시 이 양육 태도 그리고 또 그 양육 태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행동이나 특성들은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도 교육적 조언이나 제안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놀이를 지원할 때도 이 지식이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자는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움린드의 부모 양육 행동이 가장 좀 초기에 나왔고 이 행동 유형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 놓아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우리 책에도 바움린드의 부모 양육 행동이 잘 나와 있는데요. 세로축은 뭘로 되어 있죠? 애정축이에요. 그죠? 가로축은 뭐예요? 통제축이에요. 그러니까는 반응성의 정도가 이제 애정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아이들의 행동을 규제하는가가 바로 이제 통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두 축을 중심으로 네 가지 부모 양육 행동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애정과 통제가 가장 높다. 애정과 통제가 한꺼번에 같이 높게 나타나는 유형,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애정과 통제가 높게 나타나는 이쯤에 부모의 양육 행동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애정이 아주 높고 통제가 요 정도일 수도 있고 뭐 통제가 아주 높으면서 애정이 요만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분위로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 애정과 통제를 가지고 있는 유형을 바로 권위적 유형이다라고 불러요. 이름만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애정은 높아요. 반응은 잘해줘요. 그런데 통제가 없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통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많은 거고. 이쪽에 보면 뭐예요? 애정은 높아. 애정은 높지만 아이를 거의 통제하지 않아요. 뭐예요? 허용적인 유형이에요. 허용적인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애정이 없어요. 애정이 별로 없지만 아이를 많이 통제해. 애정 없이 통제를 많이 해요. 그 뭐예요? 독재적 유형이라고 불러요. 자, 이번에는 애정이 없어. 애정이 없는데 통제도 없어. 방임형 유형이에요. 방임적 유형. 방임적 유형.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아주 양극단으로 이렇게 부모님들의 유형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요 정도 선에서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엔가 이 부모님들이 위치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부부가 어때요? 두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은 권위적인 유형이고 한 명은 방임적인 유형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도 틀리겠죠. 뭐 아빠가 허용적인 유형인데 엄마가 권위적인 유형이다. 이것도 또 이제 달라질 거고요. 아이의 행동이 특성이. 부부가 항상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변수도 아이들의 행동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요인들을 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 양육의 특성과 아이들이 그 양육에서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성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위적 유형이에요. 권위 있는 유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권위가 뭐예요? 권위. 힘이죠. 예. 힘이에요.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여된 거죠. 부모라는 이름으로 부여된 힘이에요. 그것을 잘 사용하는 부모를 권위적 유형이라고 불러요. 그러한 부모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애정과 통제가 적절히 사용돼요. 우리 아까 표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민주적인 부모예요. 그래서 애정이 높아. 반응을 잘 해줘요. 그리고 통제도 해요. 아이가 한계를 넘어가는 행동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있으면 통제도 해줍니다. 아이의 의견을 들어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을 합니다.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둘 수 있는 부모라는 거죠. 대화와 타협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중에 이제 반응을 하고 애정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되고 안 되고 엄마 생각에는 아빠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한 방식의 말을 사용을 하겠죠.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해요. 안아주거나 아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 표현을 합니다. 한계 설정이 분명해요. 예쁘다고 조금 더 봐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 안 된다라고 한 거는 안 된다라고 하고 일관성을 잘 지키는 그런 부모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큰 일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행동을 해서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러한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모죠. 정말 좋은 부모죠. 네, 쉽지 않죠. 근데 부모의 권위를 권위를 권위적인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권위적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높이 추앙받으려는 사람을 권위적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권위적인 부모가 아니라 이 부모는 그 권위 있는 유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권위 있는 유형.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결과에 의해서 결과를 경험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모예요. 이러한 부모의 자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도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믿고 기다려주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실패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시 부모와 이야기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규율을 지키고 기다릴 줄 알아요. 부모로부터 받잖아요. 기다려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들을 많이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율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매우 지키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야만 좋다라는 걸 이 아이들은 학습을 했다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규율을 잘 지켜요. 이러한 아이들이 어떨까요? 또래 안에서는 매력적이지 않겠어요? 충동적이지 않고 친구들에게 뭔가를 제안할 줄 알고 친구들을 기다려줄 줄 알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겠죠. 또래 안에서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옳은 행동을 본인이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높아지죠. 자신의 좋은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도 좋게 평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내가 앞으로도 더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게 자아존중감이죠.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적으로 유능성을 나타내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발달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100% 부모님이 권위 있는 유형이라고 해서 자녀가 100% 또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그게 법칙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근데 부모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양육 태도는 100%의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부모 밑에 이러한 자녀가 자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저런 부모 아래 저런 부모 자녀 100%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그것도 건강치는 않은 거니까 경향성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책에는 사실은 여러분들 책 사셨죠? 책에는 제가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들을 여러 개 좀 넣어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권위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내 교실에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 한번 우리 46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권위 있는 민주적인 부모의 양육을 받은 우리 반 혜선이. 칭찬을 많이 받다 보니 너무 잘하려고만 해요. 교사인 내가 혜선이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서 칭찬을 받고 부모님이 많이 기다려주고 바른 행동을 많이 하겠죠. 그럼 사실은 부모님도 아이를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권위 있는 유형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격려하거나 칭찬하거나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게 또 어느 시점에서 아이한테 잘못 이해가 되면 아이가 약간 계속 잘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스스로 느껴요. 아무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건만 아이 스스로 그렇게 느껴서 강박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칭찬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의외죠, 매우. 그런데 교실에선 그런 아이들을 실제로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도울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죠. 부모의 양육 태도가 우리랑 먼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아이들에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냐는 거죠. 예,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칭찬하고 1등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실수하는 모습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잘하려고만 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아니야 이거 다음에 해도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고 막 우는 애들도 있어요. 너무 잘하고 싶었구나.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상호작용을 아이들하고 대부분 풀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싶었구나. 이게 잘하고 싶었어. 그런데 해서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렇게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상호작용. 그리고 아이가 그렇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들이 같은 격려를 해주는 방식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교실이었다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들도 꼭 우리 책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교사라면 아이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다 말을 해주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뺏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내가 교사라면 어떻게 할까? 어렵죠? 저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외우는 거는 안 어렵잖아요. 그냥 외워서 시험 보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런 아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제 그게 진짜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결 지으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자, 두 번째 부모 양육 태도는 허용적 유형이에요. 허용한다라고 하는 이제 유형인 거죠. 이 부모님들의 특징은 아까 우리 기억나요? 허용적 부모가 어디에 있었는지요? 애정은 많아. 애정은 많고 권위 유형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애정은 많고요. 그리고 통제는 없어. 야, 정말 생각해봐도 답이 없죠. 애정이 과잉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리고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인이 돼서도 의존되죠.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이 전화해줘요. 회사 퇴사할 때도 부모님이 전화해요. 우리 애 회사 그만둘 겁니다. 이렇게. 예, 이 방식이 진행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이렇게 애정이 과잉되고 원하는 걸 다 해주고 행동이 통제되지 않고 문제를 다 해결해주면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좋아해요. 사랑받았고 사랑이 넘치잖아요. 공주잖아요.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무시하기 시작해요. 부모가 이제 자기 위에 있는 자기가 의존을 하면서 부모의 어떠한 그 그늘 아래서 어떠한 부분들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요. 부모님의 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주거든요. 자기가 왕자거든요. 또 어때요?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현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력은 별로 안 해요.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갖게 돼요. 남의 말 안 듣고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원만한 대인관계 할 수 있을까요? 원만한 대인관계가 어려워요. 문제 해결이 안 돼.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폭력이나 울음을 터뜨려서 해결해요. 울면 해결해줬거든요, 부모님이. 울지마, 울지마. 우리 애기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과 행동의 반경을 알지 못해요. 왜 몰라요? 통제하지 않았잖아요. 애정을 많이 줬지만 아이가 어느 행동 반경 이상 가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아이가 있어요. 여기 얘가 아이라고 칩시다. 얘가 아이예요. 아이들은 요만큼 행동해보고 부모 눈치 봐요. 내가 이만큼 해도 되나? 근데 부모님이 웃고 있어. 그러면 또 요만큼 더 해봐요. 이만큼은 해도 되나? 웃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요. 이만큼은 해도 되나? 근데 이제 권위 있는 유형 부모님은 어때요? 여기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거 뭐예요?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행동 반경이 이만큼으로 결정이 돼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허용적 부모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지우개.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워졌어요. 방금 그거 한 개. 그래서 다시. 허용적 부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바운더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행동이 어때요? 없잖아요. 경계선이 없잖아요. 내가 이만큼을 해도 저만큼을 해도 누가 나를 제지해줘요? 안 해줘요? 없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어느 만큼 행동하고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거 알아요? 내 아이가 잘못해서 내가 혼내는 건 괜찮은데 내 아이가 남한테 혼나는 건 되게 싫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담임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반 아이를 조금 훈계하는 건 괜찮은데 걔가 옆반 꽃님반에 가서 혼나고 왔어요. 그러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나쁘죠? 애는 어떨 것 같아요? 차라리 누구한테 혼나는 게 좋은 거예요? 담임 선생님한테, 그죠? 자기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남한테 가서 혼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허용적 부모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아이의 말과 행동의 반경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말과 행동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충동적이에요. 이런 결정이 안 됐으니까. 행동 반경에 대한 결정이 안 됐으니까 충동적일 수밖에 없고요. 부모님이 계속 해줬잖아요. 타인에게 의지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 위험성을 이야기를 해드려요. 여러분들 막 엄청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향성이에요. 허용적 부모와 자란 아이들에게 이러한 경향성이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정은 넘치고 통제는 없고. 애정이 많은 건 좋은 거죠. 결핍보다는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돼서 어떤 일도 있었어요. 노키즈 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데가 오죽하면 생겼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저는 이쪽 편을 들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발단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아이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장난치다가 옆에 아저씨 얼굴을 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아유 너 왜 그랬어? 하고 이제 아이지만 어쨌든 아이를 안쪽으로 앉히더라도 죄송합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식당에서 그 아저씨도 애기가 보니까 애기가 쳤으니까 사실 그걸 되게 시비를 걸거나 그럴 건 아니었었는데 이 어머니의 행동이 이렇게 그분이 얼굴을 이렇게 했는데 아유 하면서 자기 아이만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도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저씨는 아니 저기요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애가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싸우니까 이제 식당 주인이 와가지고 열받은 거죠. 그 아이
그 아이는 뭘 배워요? 그 시간에? 숟가락으로 하다가 남의 얼굴 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배울까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문제 해결을 누가 해줘요? 엄마가 해주잖아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실수로라도 내가 어리지만 실수로라도 남을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면 아유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얼마나 존중을 하는지 무슨 아동 존중을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 자녀를 보호하면서 아우 뭐 애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진 않지만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거죠. 애정은 과잉되고 아이의 행동은 통제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보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쵸? 아이에게도 과히 좋은 일이 아니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유형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허용적 유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책에 보면 허용적 부모의 양육을 받은 우리 반 민지가 나와요. 점심시간에 먹여달라고 해요.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 교사인 내가 민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허용적 유형, 허용적 부모님들 그리고 그 양육을 받은 아이들도 현장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모님도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애 혼자 못 먹으니까 먹여주세요. 이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대놓고 이제 정말 환장하는 거죠. 네. 환장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이제 부모님도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여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또 막 말해주면 정답처럼 막 얘기해주면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아이가 어쨌든 스스로 좀 더 잘하고 또 부모님도 뭐예요? 애정 과잉하고 다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는 어려. 우리 아이는 못하니까. 아, 우리 아이가 못하면 내가 창피하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저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양육 태도가. 자녀가 할 수 있는 수준들을 부모들도 자꾸 인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네? 할 줄 아네? 이러한 방식이 좀 또 가능하겠죠. 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도울 수 있는 방식을 한번 잘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권위적 유형하고 허용적 유형 두 개 했는데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갔어요. 금방 가죠. 네.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런가요? 네. 자, 두 가지 유형 잘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고요. 또 그런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많이 유용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부모님에게 제안을 주고 또 아이를 도울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그 활동들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